지난 지도로 보는 전쟁사 9편에서 칸나이 전투를 소개해드리면서 한니발이 왜 한니발인지 설명드렸죠. 이 칸나이 전투가 한니발의 대표적인 전투이긴 하지만 칸나이 전투 외에도 한니발이 명정으로 활약한 전투들이 많습니다. 괜히 오늘날까지 군사학적으로 전술하고 공부할 때 한니발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숙적이 나타나니 스키피오였죠. 한니발 자체도 명장인데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대항마가 나왔고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 제2차 포에니 전쟁의 대전원에 막을 내릴 두 명장의 드림 매치 자마 전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나이 전투라는 초대박 승전을 거둔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로마의 수도로 진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니발이 로마로 진군했으면 로마는 곧바로 무너졌을 텐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타를 날릴 순간에는 한니발이 소극적으로 나온 거죠. 한니발도 카르타고군이 지금 지쳐있으며 로마도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도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텐데 그러면 병력 손실이 너무 클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한니발의 전략적 목표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연합부족과 연합국가들이 로마 연합에서 이탈하게 부추기는 게 목표였죠. 칸나이 전투에서 대패배를 했던 로마였기에 로마 연합의 다른 부족 국가들이 전부 로마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 한니발은 예상했으나 로마는 시민권을 뿌리면서 연합의 이탈을 막았습니다. 한편 한니발의 홈이었던 스페인을 치러 갔던 아버지 스키피오 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스키피오는 스페인에서 카르타고 군과 싸우며 이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스키피오는 나름 잘 싸우고 있었는데 기원전 211년 한니발의 동생이었던 하스두르발이 아버지 스키피오와 싸우던 중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스키피오는 물론 그의 동생들까지도 모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식민 도시를 가만 냅두면 그곳의 병력과 물자가 이탈리아 내에 있는 한니발에게 전달해질 것이고 이건 로마에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스페인으로 가서 한니발 본진의 발을 묶어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전사한 아버지 스키피오의 아들 24살의 젊은 스키피오가 원로원을 찾아가 본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 스키피오는 칸나이 전투 때도 유일하게 후퇴에 성공한 부대를 이끌었었죠. 기원전 210년 스키피오는 원로원의 승인하에 스페인으로 넘어갔고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이 스키피오는 곧바로 스페인 식민 도시의 수도였던 카르타헤나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타라고나에서 카르타헤나까지 20일 거리라고 하는데 스키피오는 무려 일주일 만에 도착해서 맹공을 퍼부어 기원전 209년 카르타헤나를 함락시켰습니다. 이게 스키피오와 한니발의 차이라면 차이겠죠. 스키피오는 과감할 때 과감할 줄 알아요. 스페인에 있던 한니발의 동생 하스두르발은 카르타헤나를 탈환하기 위해 카르타헤나로 향했지만 스키피오의 로마군이 바이쿨라 전투에서 카르타고군을 격파합니다. 한니발의 다른 동생이었던 마고가 다시 설욕전에 나섰으나 1, 2파 전투에서 또다시 스키피오의 로마군에게 패배합니다. 카르타고군 7만 중에서 6천 명만 살아남았다고 하죠. 1, 2파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사용했던 전술이 칸나이 전투 당시 한니발이 구사했던 포위 선멸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 칸나이 전투를 현장에서 목격한 바 있었던 아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천재적인 전술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했던 거죠. 이렇게 아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홈인 스페인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206년 스페인을 정복한 스키피오가 로마 본국으로 귀국하고는 원로원에게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본국을 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키피오가 스페인에서 세운 공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원로원은 스키피오를 로마의 집정관으로 삼고 카르타고 본국 공연을 승인했죠. 로마 공화정 역사상 최연소 집정관 콘술이었습니다. 물론 원로원 설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아직 로마 영토 내에 한니발의 군대가 있는데 이들을 상대로 지키기보다는 공격에 나선다라는 게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잖아요. 스키피오는 겨우 원로원을 설득했고 시칠리아에서 약 1년간 원정을 준비한 뒤 기원전 204년 스키피오는 2만 6천을 데리고 카르타고 본국의 북아프리카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스키피오는 우선 튀니지의 상륙했습니다. 튀니지에는 카르타고의 우방국인 누미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누미디아 왕국의 자랑이 이 누미디아 기병대라고 이 칸나이 전투 때도 설명드렸지만 로마가 카르타고보다 월등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기병 병력이었죠. 한니발의 카르타고군이 그토록 막강한 기병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건 이 누미디아 기병 용병들을 데리고 있던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스키피오는 누미디아 왕국으로 가서 누미디아를 로마 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스키피오는 누미디아 기병대를 로마 기병대로 데려올 수가 있었고 로마의 약점이었던 기병대를 순식간에 강화시킬 수 있었죠. 스키피오는 카르타고 본국 정부의 강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키지 않고 독립된 자치국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일단 한니발을 당장 이탈리아 반도에서 빼내고 스페인을 로마령으로 하며 카르타고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건이었죠. 카르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카르타고 정부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한니발에게 전 병력 후퇴 지시를 했고 한니발은 알프스 산맥을 넘은 지 16년 만에 카르타고로 귀국했습니다. 한니발이 카르타고로 귀국하자 카르타고 본국은 마음을 바꾸기로 합니다. 한니발이 워낙 명장이고 병력도 생겼으니까 스키피오의 로마군과 한번 붙어볼만 하다고 본 거죠. 한니발이 상륙했던 지점은 오늘날의 튀니지 수사라는 곳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스키피오의 로마 진영이 있는 곳을 향해 출병했습니다. 스키피오 역시 누미디아 기병의 지원을 받으며 한니발이 있는 곳으로 행했고요. 스키피오의 로마 군대,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 드디어 성사된 두 명장의 드림매치. 기원전 202년 그들이 맞닥뜨린 곳은 자마 평원이었죠. 로마군 병력은 보병 2만 5천에 기병 1만, 카르타고군 병력은 보병 3만 6천에 기병 4천, 도합, 로마군은 3만 5천, 카르타고군은 4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카르타고가 조금 더 많지만 기병 쪽으로는 로마군이 훨씬 많죠. 이건 누미디아가 로마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양측이 서로 탐색전을 벌이며 바로 전투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카르타고 본국에서 한니발에게 조속히 공격 지시를 하라는 압박을 넣었습니다. 한니발은 현장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지만 카르타고 본국의 지시를 마냥 모르는 체 할 수는 없었죠. 흡사, 칸나이 전투 때가 연상됩니다. 칸나이 전투 이전에 로마의 집정관 파비우스는 지연전을 원하고 있었으나 불안했던 로마 원로원에서 파비우스를 해임하고 바로라는 새로운 돌격형 지휘관을 보내고 빨리 싸우라고 압박하다가 칸나이 전투에서 결국 전멸하고 말았잖아요. 이젠 반대 상황이 온 겁니다. 스키피오와 한니발은 동일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포위 선멸전. 스키피오가 칸나이 전투 때 한니발의 포위 선멸전을 보고 배운 거니까요. 자마 평원에서 곧 일어나게 될 자마 전투는 누가 먼저 상대방을 포위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한니발의 카르타고군의 경우 코끼리 80마리 부대가 선봉대 맨 앞에, 그 가운데 용병 위주의 보병들이 가장 맨 뒤에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군 보병으로 배치했으며 양옆으로 기병대를 배치했습니다. 스키피오의 로마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옆으로는 라일리우스와 마시니사의 기병대가 각각 좌우로 있었고 가운데의 보병은 경무장 보병을 맨 앞에, 스키피오가 지휘하는 중무장 보병을 그 뒤에 배치했습니다. 전체 병력은 로마군이 살짝 더 적지만 스키피오는 과감하게 대형을 배치합니다. 대형의 폭을 얇게 하는 대신 너비를 넓게 배치했죠. 포위하거나 포위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가장 먼저 카르타고의 코끼리 부대가 돌진을 했는데 일부러 스키피오는 로마군 진영 간격을 넓게 벌려놔서 코끼리 부대의 돌진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이 코끼리는 한번 돌진하면 멈추기가 어렵죠. 그리고 코끼리들이 거꾸로 카르타고군 진영으로 백해서 팀킬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코끼리들은 전장을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장의 중앙에서는 보병들끼리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곳에서는 확실히 누가 우세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르타고군 용병 위주의 보병부대가 격파당하자 카르타고군 보병 최후열에 있던 카르타고군 보병이 돌격했습니다. 가히 카르타고군 보병도 매우 강력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겪고 당장은 누가 이길지 확신할 수가 없었죠. 과연 명장 대 명장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스키피오도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원래 전투에서는 후방 병력이 필요한데 스키피오가 전투 와중 차라리 비교적 전투가 덜해 체력을 비축하고 있던 후열에 있던 보병 병력을 맨 앞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럼 기존 내에 맨 앞에 있던 보병들은요? 이들을 좌우익 옆으로 넓게 펼쳤고 그 뒤에 있던 보병 병력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원래 가장 치열한 곳은 중앙입니다. 상대방의 측면을 공격하는 좌우익은 비교적 부담이 덜한데 여태 싸우느라 지쳐있던 로마군 전방 병력이 좌우익으로 빠져 측면 공격을 하면서 로마군 좌우익도 오히려 보강이 됐고 대형이 부채꼴군 초승달 대형이 됩니다.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을 더 효과적으로 포위할 수가 있었죠. 기병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병 쪽으로는 로마군이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기병 쪽에서는 로마군이 수적으로 우세했고 라일리우스와 마사니사 루미디아의 기병대가 카르타고 기병대를 격퇴했습니다. 라일리우스와 마사니사는 곧바로 기병대를 이끌고 보병전에 들어와 카르타고 배후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카르타고군을 완전하게 포위하는 데 성공, 이 다음부터는 일방적인 선멸전이 전개됐습니다. 한니발은 이것이 마지막 전투임을 알고 후퇴하려는 병사들을 모두 죽이라는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카르타고군은 제대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4만의 병력 중에서 1만 5천에서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의 마지막 전투, 기원전 202년의 자마 전투입니다. 카르타고도 이제 더 이상 뻐길 수가 없었고 무조건적으로 로마가 내놓은 조건에 승낙하며 강화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스페인 지역을 로마령으로 넘기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죠.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멸망당하거나 통합되지 않고 그저 자치국으로 남겨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자마 전투 승리 후 스키피오는 로마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스키피오는 개선식을 치렀고 아프리카를 정벌했다고 하여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래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그의 정식 명칭입니다. 한니발은 카르타고 본국에 로마에 복수하러 가자고 거듭 주장했으나 전쟁을 재개할 의향이 없던 카르타고 본국은 아예 한니발을 로마에 고소해버렸습니다. 당황한 한니발은 카르타고로 나와 시리아로 망명을 가버렸죠. 참 아이러니한 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두 라이벌 스키피오와 한니발 모두 기원전 183년 같은 해에 죽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원전 149년이 되면 제3차 포에니 전쟁이 터지고 여기서도 패배한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